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2학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서는 의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오늘은 천연섬유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의복 재료의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요소들의 하나가 섬유인데 그 중에 천연섬유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복의 재료에 대한 요소들을 좀 볼게요. 자, 의복은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의복의 의미가 뭐예요? 의복이 어떤 거예요? 옷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옷이나 뭐 액세서리나 뭐 장신구, 뭐 모자, 우리 몸에 걸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모두 다 의복이라고 하죠. 자, 의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옷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붙이거나 꿰매거나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옷감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실제로 옷감이 되려면 이 실을 뭐 교차하거나 엮으면 옷감이 돼요. 자, 그러면 실은 뭐냐 이거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소재들을 뽑아서 소재를 뽑아 가지고 이거를 꼬아주는 것을 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소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섬유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지금 모카솜이 있는데 모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재료거든요. 자연 소재를 뽑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꼬아서 실을 만들고요. 실들을 교차하거나 엮으면 옷감이 돼요. 그리고 옷감을 이어 붙이거나 뭐 연결을 하거나 꿰매면 이게 바로 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복의 재료가 되는 요소는 보통 섬유, 실, 옷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섬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눠져요. 천연섬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원료를 가져와서 직접 얻는 거. 이거를 천연섬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재료 자체가 섬유가 되는 거고요. 인조섬유는 이 자연의 원료에다가 화학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인조섬유라고 해요. 오늘은 천연섬유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인조섬유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눠져요. 말 그대로 식물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가져온 거고요. 동물성은 동물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온 거를 얘기하겠죠. 원료가 식물이냐 동물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성 섬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면이라고 하는 면 섬유가 있고요. 마가 있고요. 동물성 섬유인 모가 있고요. 견이 있어요. 뒤에가 다시 자세히 얘기했지만 면 같은 경우는 모카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아까 의복 재료에서 나왔죠. 모카에서 원료를 뽑아낸 걸 얘기하고요. 마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줄기 마의 줄기에 섬유질이 있거든요. 그걸 뽑아서 만든 걸 얘기하고요. 모는 우리 뭐 양털이나 동물 털 있죠. 동물의 털. 견은 누에고치라고 있어요. 그 누에고치가 자신의 몸에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자기 몸을 번데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감싸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 자,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식물성 섬유의 특성들을 좀 볼게요. 자, 면 섬유부터 보겠어요. 면 섬유는 아까 말한 대로 모카라고 하는 이 식물이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데 거기 열매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 그게 솜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의복의 재료로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걸 면섬유라고 하는데 면섬유는 먼저 흡수성이 좋아요. 자, 이번에 뭐냐면 습기를 흡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 공기 중에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 이거를 조금 비슷한 말로 흡수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물을 잘 빨아들이는다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뭘까요? 뭐 땀이 나거나 이랬을 때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세탁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죠? 세탁이 가능하겠죠. 물이 흡수 안 되면 세탁 자체가 어렵겠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도는 뭐냐면 잡아당겼어요. 이 섬유를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겼을 때 힘. 이 잡아당겼을 때 그 섬유를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기 전까지의 힘을 강도라고 하는데 이 강도가 큰 편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물을 만나면 강도가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열에 되게 강해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다림질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은 온도 다림질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알칼리 성질의 세제. 우리 일반적으로 세탁 세제 있죠. 세탁 세제에 강해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기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햇빛에 강해요. 햇빛에 강하다는 것은 뭐 햇빛에서 색깔이 발해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햇빛에 금방 마르고 우리가 쉽게 얻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구김이 잘 생겨요. 이거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탄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탄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탄성이라고 하는 뭐야? 잡아당겨서 다시 놨을 때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구겨진 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림질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좀 단점이 돼요. 그럼 어떤 의복을 만들 때 이 면 섬유를 많이 쓸까요? 네. 이게 좀 흡수성도 있고요. 강도도 크고 세탁도 용이하고 하니까 뭐 수건이나 속옷, 그다음에 우리 뭐 티셔츠, 일반적인 옷들, 그다음에 뭐 잠옷 이런 것들 좀 우리 인체에 닿았을 때 좀 땀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곳에 보통 그런 의복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마 섬유 볼게요. 마는 아까 마 줄기라고 하는 것에 있는 섬유질을 이용한다. 얘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흡수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통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거죠. 통하는 특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름 소재로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강도가 커요. 얘도 마찬가지 물을 만나면 강도가 더 올라가요. 네.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열에 강하고 얘도 그러니까 다림질 얘네들도 가능하죠. 높은 고열에서 다림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반 세탁 세제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얘도 세탁이 용이하죠. 하지만 얘도 역시 탄성이 낮기 때문에 탄성이 많이 낮아요. 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구김이 아주 잘 생기는 옷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좀 촉감이 뻣뻣하고요. 아까 통기성에서 시원하고 이게 빨리 말라요. 통기성이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다 나왔다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섬유 중에서는 가장 빨리 말릴 수 있는 옷. 그래서 이 여름 옷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나? 린넨 소재라고 하는 게 아마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옷을 사려고 할 때 소재에 보면은 이게 린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 마섬유로 많이 사용하는 옷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름 옷에 많이 쓰일 거고 여름 뭐 이불, 침구류라고 하죠. 이런 데 많이 쓰일 거고요. 뭐 식탁보 이런 데 많이 쓰여요. 보통 대표적으로 여름 옷감, 여름 소재에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모 볼게요. 모 동물성이에요. 이제 동물성 섬유에 그러니까 동물의 털, 양털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생님이 양털을 아까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도 흡수성이 좋아요. 좋고 특징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어. 동물의 털이다 보니까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보온성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 옷으로 많이 이용하겠죠. 그다음에 얘는 탄성이 커요. 그럼 어떠다는 얘기죠? 잡아당겼을 때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구김이 안 생기죠. 구김이 안 생기다는 거. 하지만 식물성 섬유와 다르게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고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타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그 머리카락도 이렇게 불에 잘 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알칼리에도 약해요. 그러니까 일반 세탁세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탁세제로 세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햇빛에도 약해요. 그래서 햇빛에 가면은 황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것보다 그늘에 말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해충, 좀이라고 하는 그 옷감에 이런 소재를 먹고 사는 게 벌레들이 있는데 그 벌레들에게 약해요. 그래서 좀이 먹는다 하거든요. 갑자기 옷을 세탁을 잘 안 해놓고 놔두면 거기에 구멍이 막 옷에 나요. 벌레가 먹은 거예요. 네, 이런 데 약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강도가 좀 낮다라는 뜻이겠죠. 아까 강도가 좀 낮아서 세탁, 일반 물 세탁 이런 세탁이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모에서 특징적인 거, 이건 좀 중요해요. 축용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모섬유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겉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겉면이 생겨가지고 이 겉면들이 이게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마찰이 일어나면 서로 막 엉켜요. 엉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현상.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 털 비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얘네들이 뭐 습기라든지 열이라든지 마찰에 의해서 이게 막 부딪히고 엉키다 보면 얘가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걸 축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탁이나 관리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잘못하면 옷이 원래 사이즈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 세탁 이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옷에 그런 거 많이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겨울옷. 그 다음에 뭐 코트, 겨울옷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 머플러, 뭐 담요 이런데 보통 모섬유를 사용을 하겠죠. 견섬유 볼게요. 견섬유도 누에라는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기 전에 이제 자기 몸을 이제 감싸거든요. 실을 뿜어내가지고. 실을 뿜어내서 자기를 감싸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감싸요. 자기 몸을. 이런 걸 보고 누에고치라고 하거든요. 누에고치에 있는 이 실을 이용하는 거죠. 되게 가는 실이에요. 자, 얘도 흡수성이 있고요. 동물성이기 때문에 보온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성이 크니까 탄성 큰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 이게 크다는 것은 구김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보다 훨씬 탄성이 더 크기 때문에 광택이 느껴질 정도가 돼요. 부드럽죠, 촉감이. 자, 그런데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다림질하기 어렵죠. 약한 열에서 다림질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알칼리, 일반 세탁세제로 세탁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햇빛에도 색깔이 변해요. 그다음에 염소 표백제가 뭐냐면 이게 표백제 말 그대로 좀 그거를 색깔을 밝게 만들기 위한 세제인데 약품인데 이 약품 특히 우리 뭐 락스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염소 표백제 대변자 여기에 아주 취약해요. 아주 약하죠. 그래서 완전히 변해버려요. 옷감이 손상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세탁이 좀 불편하다라는 게 세탁과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많이 이용해요.
자, 어디 많이 이용을 할까요? 네, 보통 우리 한복, 전통 한복을 만드는 데도 이용하고요. 우리 블라우스나 뭐 드레스, 이게 부드럽고 광택이 있어 보여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남자는 넥타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카프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천연섬유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천연섬유의 이제 장단점을 고려해서 그거를 보완한 게 이제 인조섬유라고 하는 거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인조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